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시험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파워포인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지가 흑백이에요, 컬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흑백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요, A형만 컬러로 풀이를 할 거고 나머지는 제가 컬러로 나와 있는 시험지를 흑백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김쌤 채널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게 회원 전용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기출 문제를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채널 회원 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 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요 자취생 자격증 취득 준비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가입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도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를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ITQ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이쪽에 가면은 요 7일차로 그래서 1일차, 2일차부터 7일차까지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을 좀 하실 건데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슬라이드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하얗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금장하고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형의 위치나 이런 거를 잡을 때 또 내가 매번 똑같은 위치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눈금선이 있으면 맞추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주시게 되면은 눈금자는 이미 체크가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 눈금선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답안을 제출을 할 때 눈금선을 끄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답안을 제출을 해도 채점을 하거나 그럴 때 아무런 감점이 되거나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눈금선을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는 무조건 우리는 A4 용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요 디자인에 가서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요 와이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슬라이드 크기를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A4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이 나오면 그것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슬라이드마다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에 가서 보면은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 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옆에 뭐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1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또 이걸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 매번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쪽에 가셔서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색깔로 나오냐면 저는 지금 이런 색깔로 나왔지만 대부분 다 이런 색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색깔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도형들을 다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걸 다 이 색깔로 한다라고 하면 되게 다 어둡게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있는 도형의 색깔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좀 어둡지 않은 색깔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색깔로 바꿔주고
그리고 윤곽선은 여러분들 다 보면 검정이에요. 그래서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도형 안에 보통 글자를 쓰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럼 흰색으로 나오면 매번 다 검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요 도형의 색깔을 뭘로 바꿔준다? 글자색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렸을 때 아까 그 서식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본 도형 설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의 이 X를 누르기 전까지는 도형을 그렸을 때 지금 지정한 도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주시고 얘는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기에서 눈금자하고 눈금선은 나오게 해준다. 그죠?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용지 설정은 꼭 무슨 크기로 해야 된다? A4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머릿말을 꼭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꼭 뭐를 넣어야 된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슬라이드 번호를 지정을 했는데요. 1번에 오면 슬라이드 번호가 안 보여요. 왜? 제목 1번에는 표시 안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형을 그렸을 때 기본 도형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꿔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한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어디에다 저장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문서, 요 문서라고 나와 있는 곳에 어디에요? 요 ITQ 폴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본인 이름 써주면 되겠죠.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는 한 슬라이드를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버튼 어떤 거?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눌러주시거나, 그죠? 근데 요거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으로 가서 하실 건데, 우선 일단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시기 전에 여기 답안 작성 요령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보면은 A4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총 6개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에요. 그런데 컬러가 아니고 백이라고 하더라도 검정과 흰색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형 및 개체에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서식을 넣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 번호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2번에 있는 요 슬라이드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요. 요 마스터를 할 때도 어디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슬라이드 1번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도 여러분들이 높은 성적으로,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는 지정을 했고 2번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요 1번에 있는 요 표지 디자인을 보고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거를 보고해야 되겠죠. 2번에 있는 요 도형을 우리가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보기죠.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개요창인데 여기다 만들면 안 돼요. 얘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만들면 모든 슬라이드에 다 나와요. 그 1번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 슬라이드 이름의 레이아웃이 뭐예요? 제목 및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으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2번부터 6번은 제목 및 내용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눈금선을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요 한 칸과 여기 두 칸에는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맨 아래쪽에는 로고가 넣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죠?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연습할 때마다 눈금선이 있다라고 하면 위치를 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 제목 글꼴은 요거다. 정렬은 요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요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고 2번을 배경에 있는 회색을 빼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부터 어디까지요? 6번에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지금 도형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직사각형을 그려서 두 번째 칸이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이 딱 맞게 그려주시고 잘 안 맞거나 막 그럴 때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서 하시게 되면은 미세한 크기 같은 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도형은 윤곽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요 도형은 배지 도형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주시되 우리가 요 배지라고 하는 요 도형 있죠? 얘를 그려주시고 여기 한 칸을 떼고 요쪽도 한 칸을 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양쪽을 한 칸씩 떼줄 겁니다. 이렇게 떼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는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고 윤곽선은 어떻게 된다? 없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조금 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를 늘려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글씨를 쓰는 거는 글씨체를 바꿔주는 거는 이 배지라는 도형을 누르고 글꼴을 바꿔주면 바깥에 나갔을 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한 곳에 빠져나갔을 때 안 나타나요. 글씨가. 글씨를 쓰는 거는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요 상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를 선택을 해서 이 상자를 맨 앞으로 빼는 거예요. 맨 앞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얘를 어디로 뺀다? 맨 앞으로. 그럼 글씨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홈에 가서 도둠에 40에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에 바뀌는 게 바로바로 보이죠? 40에 그 다음에 색깔은 뭐다? 흰색이다. 가운데 정렬이다. 까지 해주시고 요 글상자가 배지라고 하는 도형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세요. 동글동글한 데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딱 맞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 로고는 이쪽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이 디바이스죠.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문서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요 문서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ITQ. 거기서 어디다? 픽처다. 그래서 로고 몇 번?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회색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색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요거를 딱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위치가 비슷하게 맞게 좀 떨어주시고 약간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선택을 해놓고 방향키로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죠? 얘가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끝에 뭐가 나와요? 마스터 보기 닫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슬라이드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요 표지 디자인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한 도형도 보이면 안 되고 슬라이드 번호도 보이면 안 돼요. 어디부터가 이제 그게 나와야 돼요? 2번이에요. 그래서 추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눌러주면 이렇게 6개가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슬라이드 번호 나오죠? 마스터 들어간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장을 한번 누르고 1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다시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을 한번 봐볼게요. 1번은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요. 지금 도형부터 먼저 할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요 상자는 필요가 없어서 지우실 건데 요 상자를 지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하나 하시냐면 글꼴을 좀 먼저 등록을 해놔요. 여기 이제 글꼴이 좀 나오게. 도둠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궁서 등록해 놓고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뭐를 등록한다? 굴림을. 이렇게 세 가지 글씨체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우고 그러면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반 정도가 딱 차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요 도형은 어디에 있냐? 도형은 가능하면 이 1번 안에 들어가는 표지 디자인의 도형은 상하, 이 좌우는 바뀌었어도 상하 바뀌는 도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하로 뒤집는 도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좌우로 바꾼 거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보면 순서도에 보면 여기 그대로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을 이렇게 해서 0에다가 여기 반 정도니까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딱 갖다 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뒤집거나 하시면은 그림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또 바르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있는 도형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림 파일에서 지금 요 그림 1번이죠. 딱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쏙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런 동그라미 안에 요런 번호는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 1번에 있는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면 요 채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가 요 투명도라고 나와 있는 거를 얼마로 바꿔준다? 50. 여기는 투명도를 5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몇 포인트로 바꿔준다? 5포인트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워드아트. 워드아트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워드아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가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워드아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서식을 다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끝에 이 도형 서식 또는 쉐이프 형식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쉐이프 SHAP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형 서식이나 얘나 여기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넓혀지면은 여기가 AA가 이렇게 또 떠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뭐를 눌러주면 된다?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서식이 다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다 지워진다. 아까 문제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게 되면 필요치 않은 서식이 들어가 있으면 감점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다 지우고 뭐라고 써준다? L 대문자죠. L이 지금 뭐다? 대문자 EADER SHIP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요 글상자의 워드아트에 있는 요 마지막 요 그 가장자리에 있는 요 점선 있죠? 걔를 선택을 해서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뭐를 바꿔주냐 변환. 요 변환이 물결 아래로래요. 물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게 물결인가요? 아니네요. 요게 물결. 여기 위로 구부리기. 요게 물결. 요게 아래로 있네요. 물결 아래로.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사라고 나와 있죠. 반사의 전체 반사 터치. 전체 반사 터치다. 아까 다시 한번 요 변환에 갔을 때 요 물결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로 나와 있는 거 물결 1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 거는 2016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홈에 들어가서 굵게 요 굵게 굴림 있죠. 굴림에 여기 굵게를 눌러주시면 돼요. 굴림의 굵게다. 그래서 물결 아래. 그래서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세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이동을 이렇게 하셔서 이동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눌러서 요 가장자리 그죠? 실선을 딱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얼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고 2번을 어디다 넣으래요? 이쪽에 넣으래요. 로고 2번을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 이 디바이스 들어가서 로고 몇 번이다? 2번이다.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투명한 색을 설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에 이걸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슬라이드로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 슬라이드가 맞춰졌으니까 반드시 꼭 뭐를 눌러야 된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 슬라이드로 이제 바뀌면 여러분들이 또 뭐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상단에다가 꼭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목차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상단 메뉴를 보면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글꼴이 굴림의 24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도형의 선이 없대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도형의 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거 만들고 여기 있는 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의 요 부분이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도형에 들어가서 저 L자 도형이죠. 요 L자 도형. 요 L자 도형을 약간 뒤집었어요.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약간 공간을 위에는 좀 남겨놓고 요 좌우 대칭하면 되겠죠. 여기 가서 좌우 대칭. 그리고 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곽선이 어떻게 된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건 직각삼각형이죠. 요 직각삼각형을 여기에다가 짠짠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시고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진한 색에다가 윤곽선이 없음. 그리고 굴림의 24를 아예 바꿔요. 굴림의 24, 그리고 무슨 색깔이다? 흰 색깔이다. 굴림의 24 흰색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직접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글상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글상자. 요 글상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굴림의 24, 굴림의 24로 해주시고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왜냐, 내용을 안 쓰게 되면 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컨트롤하고 수직으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시고 아래로 더 간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의, 여기는 띄고 유형, 그리고 여기는 띄고 평가, 여기는 띄고 능력 및 조직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써야 되겠죠. A, 그 다음에 B, 흰색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는 뭐다? C다. 여기는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에 가서 보면 1번에 여기에 텍스트에 링크를 적용하라 그랬죠. 슬라이드 몇 번? 5번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평가를 이렇게 I자 모양이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글자만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링크, 이 링크를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현재 문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는 현재 문서를 눌러 주셔야지만 슬라이드가 1번부터 6번까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몇 번으로 5번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컨트롤 키를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클릭 한번 하면은 5번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오면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컨트롤 키하고 눌렀기 때문에 색깔이 변한 겁니다. 꼭 눌러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이제 4번을 잘라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의 4번 요거 삽입 눌러주시고 여기 그림 서식에 보면 이렇게 자르기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셔서 요거를 눌러놓고 그림을 선택을 하고 요 자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까만 테두리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럼 마우스 모양을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에는 ABCD가 흰색이라는 거, 그리고 하이퍼링크 은근히 또 빠뜨리고 안 하시는데 이 하이퍼링크 잘 넣는 거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3번 슬라이드로도 넘어갔으면 위에다가 써주셔야 되겠죠.
A 점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리더십 정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문단,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단이다 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고, 또 여기는 요 체크 문단, 요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꼴이나 뭐 줄간격은 똑같지만 굵게하고 글자 크기가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돼요. 여기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는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 주셔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끝에 있는 요 상자 있죠. 요 글 상자, 여기는 요 부분, 여기 들어가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고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글 상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건데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글자 크기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자동 맞춤 안함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자동 맞춤 안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단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고 영어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ADERSHIP 그리고 엔터를 눌러요. 엔터를 누르고 글머리 기호가 체크니까 글머리 기호를 체크로 바꿔주시고, 여기다 내용 쓰면 안 되죠. 탭을 눌러서 한 수준이 들어가야 돼요. 탭입니다. 뭐다 이거 지금 하기 위해서는 뭐를 눌렀어요? 요 탭키를 눌렀어요. 다시 이게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Shift 탭을 눌러주면 돼요. 탭을 눌러주시고 또 글씨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EADERSHIP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영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요, 이제 바꿔주실 건데, 저는 먼저 요 체크 문단의 설정에 맞게끔 바꿀 거예요. 어디를 요 상자를 선택을 해놓고, 요 상자를 선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요? 먼저 도듬, 여기 도듬. 그리고 크기는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이에요. 20. 그리고 단락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줄간격이 있잖아요. 이 줄간격을 지금 1.5줄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단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범위를 지정을 해서 글꼴로 맞고 크기만 얼마로 바꿔요? 24에 굵게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를 맞추셔야 되냐면 요 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조절점 있죠? 요 격자점으로 이렇게 늘려요. 어가 나오게끔. 근데 멤버스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다 그러면 요 글상자 요 마지막 외곽선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줄여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 L자가 이제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띄세요. 여기는 안 띄울 필요가 없겠죠, 띄어쓰기를. 그래서 맨 첫 번째 문단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칸을 띄워주시면 좋다. 그러면 이제 한글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리더십 정의라고 쓰시고 앞에 있는 글자는 지우시면 되겠죠. 미리 지우지 마시고 글자를 입력을 하고 지우세요. 왜? 우리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리더십은 적어놓고 이제 나머지 영문을 한꺼번에 범위 정해서 여기는 요 영어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오타 없이 띄어쓰기 잘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요 끝이 맞아야 되죠. 일정한이니까 이렇게 당겨서 일정한 능력으로 부여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이 상자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도 자꾸 이게 안 맞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아, 늘렸다 줄였다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능력으로까지만 남아있고 리더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리자에다 갖다 놓고 Shift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 글머리 기호가 하나가 더 생기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요, Shift하고 엔터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Shift 키하고 뭐다? 엔터 키다. 그죠? 요거 엔터 키입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놔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동영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미디어에 요 비디오를 이 디바이스에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죠 동영상. 삽입을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줘주시는데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약간 긴장감이 생기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요것도 많이 빠뜨리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동영상에다 클릭해 주시고 요 재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반복 재생,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뭐다? 자동 실행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에 체크를 꼭 해놔 주세요. 그죠?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하시고 이제 4번에 있는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작업해야 되는 거 뭐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뭐다? B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B 점 그 다음에 리더십 유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표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위에 보면 전체 글꼴이 뭐예요? 굴림의 18이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굴림의 18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시면은 1, 2, 3번에 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죠. 1번은 2개의 도형, 상단 도형 2개의 도형으로 2번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도형들은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요 3번에 있는 표에는 스타일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가 지금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세 칸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표를 이용할 거예요. 요거 눌러서 칸은 네 칸, 그죠? 네 칸이 되고 아니 세 칸이죠. 칸은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행이 네 줄이다, 네 줄이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늘려서 크기를 늘리고 줄일 겁니다. 또 이렇게 당겨서 번호가 있는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 곳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두 칸 반에 여기 두 칸 반에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칸 반 위에 한 칸 반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나 조금만 더 줄일래? 그럼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를 너무 줄이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들어가는 공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3번에는 지금 테마 스타일, 여기 표 스타일 요거죠? 요거를 말하죠. 여기는 요 표 스타일, 여기는 요 표 스타일. 그래서 여기를 펼쳐요. 여러분들이 펼쳐주면은 이렇게 표 스타일, 여기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색깔이 다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요 머리끌 행하고 줄무늬 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굴림의 18이라고 했잖아요. 굴림의 18로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줄과 요 줄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줄 간격도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줄 간격을 얼마를 해줘라? 1.5줄로 해주면 된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요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은 여기 가로 정렬, 그 다음에 세로 정렬 중간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내용을 썼을 때 정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시 요 가운데 정렬, 여기 중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내용을 쓰시는데 여기랑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사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좀 넓혀주시면 돼요. 네, 넓혀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넓혀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쓰실 때는 여기가 끝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아 있으면은 이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여기는 같이 간에서 엔터 눌러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상단 도형을 한번 볼게요. 이런 상단 도형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잘 보셔야 되냐면 이 도형의 끝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양쪽이 좀 둥글죠. 근데 밑에는 둥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잘 살펴봐야지 한쪽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도형이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생긴 거예요. 양쪽 모서리가 둥글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딱 맞춰서 그려주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크기가 안 맞으면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좀 진한 색으로 할게요. 그럼 다음에 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또 이렇게 맞춰주세요. 한쪽 끝을 맞추세요. 그리고 알트 키를 눌러가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게 한쪽 끝을 맞춰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쭉 당겨주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위에는 타원이죠. 요 원이라고 나와 있는 요 원을 똑같은 밑에 그렸던 사이즈랑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쪽에다 맞추고 크기를 조절한다. 또 여기도 요 끝에다가 맞춰 주시고 쭉 당겨 주게 되면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내용을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유형,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요 도형들은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 도형은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칸이 채워졌어요. 여기 한 칸이 이렇게 채워졌고, 그죠? 한 칸이 요 정도로 채워졌고, 그 다음에 또 요게 그 그라데이션이 효과를 넣어줘야 되죠. 이 선형 아래쪽.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선형 아래쪽 눌러주시고 여기를 한쪽만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쭉 아래로 늘려주시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 중심 써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는 목표 중심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를 또 살펴보셔야 되냐면, 얘가 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같은 도형인데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쪽에다 화살표를 놓고 쭉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요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조절을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딱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굴림으로 안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글꼴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굴림 바꿔주셔야 돼요. 18은 이미 되어 있고, 그쵸? 그래서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따로 변경을 했었지만 상단과 좌측은 변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5번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C. 여기에다가 C. 한 칸 띄고 리더십 평가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여기 위에 보면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 도둠 16에 요 외곽선 나와 있죠. 요 외곽선은 요 노란색 바깥쪽에 있는 검정색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체크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쪽에 이제 세부 조건은 여기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를 눌러서 여기 차트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엑셀 창이 뜹니다.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이 보이게끔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이. 요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된다. 창의 크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쪽에 있는 요 가로축 있잖아요. 요 가로축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가로축은. 그 다음에 조직 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계열 1번이다. 그리고 조직 외라고 하는 건 계열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타월형, 그다음 배려, 화합형. 근데 연러비가 여기가 좁아요. 그러면 여기 A열하고 요 A열과 요 B열 있죠? 여기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항목 3번에는 실무 지시형, 보편 무난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여기에다가 계열 1번에다가 뭐다? 조직 내다. 그리고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4.1 엔터, 3.7 엔터, 3.4, 3.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조직 외다. 그래서 3.9,
3.8, 3.2, 3.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쪽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계열 3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누름 단추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당겨요. 당겨 주시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행히 4.1, 4.7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만약에 어떤 한 곳에 4.0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4.1이지만 제가 4.0이라고 이렇게 입력했죠. 그래도 얘가 4로만 나와요. 0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소득점 자리 있죠. 얘를 늘리고 줄여 주셔야지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직접 써도 안 나오니까 소득점 자릿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엑셀 창을 X를 닫아 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모르고 내가 다른 거 서식이나 아니면 오타가 있어서 뭔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엑셀 창에 다시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여기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글자 보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체 글꼴을 바꿔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는 테이블이 없어요. 그리고 범례가 없단 말이에요. 이 범례도 없어야 되고 요 눈금선이 사라져야 돼요. 범례하고 눈금선은 사라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있죠.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이쪽을 좀 줄일게요. 여기 가서 테이블은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요 눈금선하고 요 범례라고 하는 거 있죠? 얘네 두 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은 어떻게 한다? 나오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상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요 차트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둠으로 가주시고 도둠의 크기 얼마예요? 16. 그리고 외곽선을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글자 색깔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럼 검정을 한번 눌러주셔도 되는데 이미 되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하나씩 바꿔주셔야 된다. 우선 차트 제목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차트 제목은 궁서다. 궁서 크기 얼마다? 24다. 굵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테두리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도형 채우기. 요 채우기는 흰색이다. 도형 요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 윤곽선은 뭐다? 검정이다. 요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요 그림자 나오죠? 여기 가서 오프셋 왼쪽. 오프셋 왼쪽은 요게 오프셋 왼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선택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하고 하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검정, 도형 효과의 모는 그림자는 어디다? 오프셋 왼쪽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룹별 리더십 평가 점수 가로 열고 5점 척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차트 영역이 여기죠. 여기는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준다? 노랑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영역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서식, 조직의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조직외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조직 외는 이 주황색이잖아요. 그죠? 주황색을 한번 누르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주신 다음에 이 조직 외라고 하는 거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뭐다? 보조축이다.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 표식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동그라미로 나오는데 이 모양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식을 딱 누르고 하나를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두 번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요 채우기에 이렇게 표식이 나와요. 가서 표식 옵션에 요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마름모 크기는 뭐 8이나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채우기에 가서 어디다 표식에 요 기본 제공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가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표시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지금 4.1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4.1이니까 얘를 클릭하고 다 선택죠. 한 번 더 눌러요. 그죠? 눌러주시고 데이터 여기 가서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디다 바깥쪽 끝에다. 그죠? 요 데이터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요 기타 옵션에서 바꾸세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바깥쪽 어디다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표시를 이제 다 하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보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요 도형 삽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요쪽에 나와 있는 요 기본축, 여기 보조축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출력 결과하고 같냐 안 같냐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에 A형 보셨던 분들이 잘했는지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기가 0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0.5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5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축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값은 최소가, 최대가, 기본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0 맞고 4.5 맞고 0.5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0으로 나왔다 그러면 숫자로 하잖아요. 숫자로 하는 소수점 자릿수 1로 하게 되면 .1이 나와 있는 건데 얘를 빼야지 하고 0으로 눌러줘 버리게 되면은 0, 1, 1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숫자도 아니고 회계도 아니고 얘는 그냥 뭐로 바꿔줘야 된다? 1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요 형태로 소수점 첫째 자리랑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나오게 혼합이 된 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표시 형식의 범주를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1번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 근데 원래 저는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면 되겠지만 똑같이 안 나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일반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 옆에 보조축은 또 다르죠. 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보조축에 들어와서 0이고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5. 그리고 얼마씩 커졌어요? 1씩 커졌죠? 여기 1씩. 여기가 0 다음에 1 나왔고 2 나왔으니까 1씩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5, 기본이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표시 형식이 뭐 일반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로 되어 있거나 하셔서 0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눌러서 여기 눌러서 우리가 어떤 거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한번 클릭하고 검정 보조축도 눌러서 검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도형 삽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하살표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우리 블록 하살표에 있는 하살표가 이렇게 가 있는 거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다 쭉 당겨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여기가 좁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 요 조절점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조절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높이를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조절을 좀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 보면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했어요. 요거 눌러주셔야 되고 홈에 가서 굴림의 뭐다? 굴림의 18이다. 그리고 정렬은 당연히 어디에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월형이 가장 높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너무 큰 거 같다 그러면 보고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위치가 맞아야 돼요. 그죠? 위치가 이렇게 맞게끔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요 6번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D점 리더의 능력 및 조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이제 필요 없어요. 지워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글씨체가 도둠의 18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요 1번이 먼저 나오고 2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세부 조건은 여기 나와 있고, 2번에 대한 세부 조건은 또 이렇게, 요 2번은 이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거 작업을 할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드는 거고요. 시험지에다 체크를 좀 해놔야 되는 건 뭐다? 이쪽에 파선이 있다, 연결선이 있다, 글자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이 같은 도형인데 위치만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쪽 모서리가 둥근이에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한쪽만 둥글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0을 기준으로 0에서 조금만 떨어지게끔 0에서 조금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요 색깔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을 안 쓰고 이렇게 다른 색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 얘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뭐 색깔을 뭐 동일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그냥 하죠. 뭐.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 있죠. 둥근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상하로 뒤집고 좌우 대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변경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둥글고 이쪽에 둥글고 기울기 정도는 뭐 같은 것 같아요.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있죠. 리더의 능력 및 자질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이죠. 여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얘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요거를 조절을 할 때는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는 좀 달라요. 그쵸? 이거 같은 걸로 해서 복사를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아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거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이 그려봤어요. 요 부분이 다르죠? 얘는 요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다라는 거. 근데 얘를 뒤집으면 안 되나요? 뒤집으면 글씨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야 되니까 차라리 따로따로 도형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 수평적, 조직, 문화. 글씨는 그냥 썼으니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능력 및 자질 및 자질이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이제 같은 도형이 없기 때문에 왼쪽 만들고 오른쪽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놓고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도형은 정육면체죠. 능력 요거 여기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놓고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크기가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여주고 회전이 됐어요. 약간 회전. 이렇게. 그리고 능력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에는 이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꼭 있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하고 스마트 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여기에요. 그래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고 표현력 그 다음에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얘를 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뭐로 한다? 상하로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또 여러분들이 상자로 해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 상하로 뒤집을 때 이 조절점이 아래로 내려 있을 때는 글씨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창조력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운데 정리를 딱 해주게 되면은 위치도 맞추기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 도형의 색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색깔 그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가면은 여기 스마트 아트라고 이렇게 있죠. 얘를 눌러주셔서 지금 요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던 도형이라 이렇게 금방 있을 거예요. 세로 곡선 목록형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 가장자리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무조건 색 변경을 이 스마트 아트는 색상형의 첫 번째 걸로 이렇게 할 거예요. 좀 화려하게 다른 색깔을 안 바꾸니까 그래서 벽돌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벽돌로 요게 벽돌이죠. 벽돌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을 도둠의 18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둠의 18로 바꿔줄 거고
요 스마트 아트 안에 들어가는 글자 색깔이 지금 뭐냐면 검정이에요. 그래서 검정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설득, 설득력, 그리고 분석력, 그 다음에 구성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우리도 줄여보고 옆으로도 줄여보고, 그죠? 너무 많이 한 번에 팍 줄이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동할 때는 여기 스마트 아트에 있는 요 가장자리 선을 눌러야 돼요.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얼추 맞지요, 그죠? 살짝만 더 한번 줄여보고, 그리고 방향키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위치가 맞게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고, 요 도형도 우리가 요 스마트 아트도 그래도 좀 많이 봤던 모양인 것 같아요. 요거죠? 요겁니다. 요 하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뺄 때는 잘 안 지워져요 라고 할 때 그냥 클릭하고 딜리트키 눌러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놔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눌러서 색 변경에 가서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차원 만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경사, 강태, 경사,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만화예요. 이 만화를 눌러주시고, 또 홈에 가서 도둠에 뭐로 바꿔준다? 18로 바꿔준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내용을 써주세요. 여기 자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조직 관리 엔터 눌러요. 그럼 또 생기니까 동기부여, 그 다음에 정보 활용,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여기는 딜리트키 눌러주면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줄이면 돼요. 이게 너무 커서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커요. 이 가장자리를 눌러서 아까처럼 얘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얘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딱 눌러놓고 줄여 나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줄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모양을 줄여서 조절을 해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동할 때는 여기다 갖다 놓고 쭉 이 정도면은 뭐 얼추 맞게 잘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만들고 나면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스마트 아트 안에 있는 글꼴은 변경이 되어 있지만, 그래, 여기 있는 이 도형들은 글씨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셔서, 요 드래그를 해주실 때는, 여러분 이게 좀 옆으로 나가도 돼요. 이렇게 나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 아트가 다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조절점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전체가 다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둠으로 바꿔주고, 그죠? 지금 이건 도둠만 바꾼 거지 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룹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정렬해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격자점 동글동글한 게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약간 여러 개가 막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날아오기, 요 날아오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날아오기 눌러주시고, 위치를 효과 옵션에서 어디에서 날아온다? 왼쪽에서 날아오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게 되면은 요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가면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이 하나만 나와 있어야 되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지금 경청부터 한번 만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리 요거는 순서도에 있겠죠. 요 순서도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하고 뭐 하면 된다? 좌우 대칭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공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경청이다. 그리고 요거 도형은 우리 가서 어디 있겠어요? 요 블록 화살표에 있겠죠? 요 도형이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짠하고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노란색 조절점 있죠? 여기를 쭉 당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약간만 조절하면 좀 폭이 좁아지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미리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같이 창출이다. 그래서 좀 진하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하고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조절을 좀 해주시게 되면
크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도형은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육각형, 그래서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소통이다. 그리고 관심, 블록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요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셔서 관심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를 약간 이렇게 당겨 주셔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약간 좀 비슷하게는 만들어 주셔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균형은 양쪽이 잘렸어요. 여러분들 양쪽이 잘린 거. 그죠? 양쪽이 잘린 균형. 이렇게 해서 균형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그 바닥에 있는 요 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는 요거 색깔을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2와 4분의 1로 좀 두껍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맨 위에 있는 목포, 이거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거죠. 여기 블록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다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목표, 공유와 조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을 딱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뭐예요? 요 연결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연결선을 해주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기에 가서 연결선 양쪽 꺾인 거죠.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열린 마음에 있는 회색 보이시죠? 여기다가 딱 클릭해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녹색 조절점이 나오면 반대쪽에다 갖다 놓고 쭉 당기면 또 회색 조절점이 나와요. 이럴 때 딱 놔주시게 되면은 양쪽에 녹색 조절점이 나오면 잘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를 조금 2와 4분의 1로 두껍게 해주시고요. 양쪽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체를 드래그를 쭉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글꼴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룹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을 해주시고 그룹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 우리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회전이래요. 그래서 여기 가면 회전. 그래서 이것도 회전이 딱 되고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션 2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여기 보면 1번, 2번으로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이 먼저 나오고 2번이 나온 겁니다. 그죠? 만약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 그럴 때는 클릭을 해놓고 여기 애니메이션에 순서 바꾸기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1번과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도형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쪽만이라도 하시게 되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완성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까지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김쌤이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안녕.